물이 불을 끄고 불이 쇠를 놓고 쇠덩이를 놓고 쇠덩어리가 뭡니까? 나무를 찍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죠. 나무가 흙의 토양분을 뺏어 먹고 물은 땅은 뭡니까? 땅은 흘러가는 물을 가둔다 하는 게 이제 이게 상극의 원리입니다. 상극의 혁신은 뭐겠습니까? 혁신한다고 총칼을 든 쪽에서는 상대를 뭡니까? 극죽입니다. 이게 극은 죽인다 이 말이거든. 혁신, 혁명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변혁이 되겠습니다. 변혁. 우리가 쉽게 우리 역사로서는 뭐 4.19, 그죠? 5.16, 뭐 어제 아랫게 5.18, 막 이런 것이 혁신 또는 혁명 이래 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4.19 의거 이랍니다. 의거, 그죠? 의거 이랍니다. 의거 이래고 5.16 뭐 구테타라는 소리도 있지만은 막 구테타를 예를 들어서 뭐 혁명이라 합시다. 그 전에는 혁명이라 했으니까 혁명. 요것도 의거죠. 5.18 의거. 의와 혁이 지금 혁신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해 봤을 때 이쪽 서쪽을 금이라 이러거든요. 금이 총칼입니다. 총칼. 지금 49지요. 이 혁계가 49가입니다. 오행에서는 4구가 금을 나타냅니다. 금을 나타내면 이 금은 인이 예지에서 의를 나타내거든요. 의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총칼이니까 혁명을 얘기하죠. 혁명을 얘기하는데 지금 마침 택화 혁계가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택화 혁계 안에는 역사적 사례가 갑신정변의 3.1천하를 끝난 김옥균의 사례가 있고 또는 전봉준의 사례가 있고 동학군 혁명에 있고 뭐 비근한 예로 DJ 김대중 대통령이 소위 북한 김정일을 만나러 갈 때 얻은 정계가 보이기도 하고 또는 5.16 혁명 이전에 3일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혁명의 성사를 물어봤던 게가 지금 여기에 속하기도 합니다. 우선 이 혁명에 대한 그림을 보면 밑에는 불이죠. 불은 뭐한테 쓰겠습니까? 불은 쇠를 달구려고 씁니다. 그죠? 쇠는 뭡니까? 무기죠. 무기. 소위 총과 칼을 만드는 겁니다. 쇠, 무기, 총, 칼이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게 양양양이거든. 양양양이 오행으로는 쇠라 이랍니다. 쇠. 그죠? 쇠라 이랍니다. 하늘이. 그러되죠. 그 다음 이 쇳덩어리를 도끼나 낫이나 홈이나 총이나 칼을 달가가 만들었으면 이걸 우리가 용이래죠. 용자를 했습니다. 소위 쇠 놓을 용 쓰죠. 쇠를 놓았으면 그 다음에 더 강력하게 쇠를 담금질하기 위해서 뭐 하죠? 물에다 여야 됩니다. 물에다가. 그죠? 물에다 였는 게 이 연못이고 보이죠? 이 연못이 물이 됩니다. 연못이 물이죠. 물이 담겨 있죠?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안에 전체가 감이죠. 감입니다. 이게 감일이 들어있습니다. 감이. 그래서 이제 물이 되죠. 이게 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림 자체가 복희 임금이 이 문자 없던 시절에 이 그림을 그릴 때 뭘 혁명이라 해야 되겠느냐. 쇳덩어리를 가지고, 그죠? 불에 달가가, 그죠? 불에 달가가지고 다시 말하면 쇠를 녹푼다 이 말입니다. 쇠를 녹푼다. 이 화변에 써도 되고 그냥 이래 써도 됩니다. 세금변에 이렇게 써도 됩니다. 녹아가지고 다시 물에다가 담금질을 하지요. 그럴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쉬라고 쓰기도 합니다. 용 쉬라고 쓰는데 어쨌든 담금질입니다.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담금질을 해서 총과 칼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혁명을 하게 되죠. 혁명은 왜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옛날 이제 혁신하는 쪽에서 보면 그러겠죠. 고루한 거, 그죠? 낡아 빠진 거, 구습, 악습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죠? 그거 이래죠. 그거하고서는 뭡니까? 새로운 소위 사상과 새로운 철학, 주의를 가지고, 그죠? 주의를 가지고 새 세상을 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치신하는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혁명은 왜 하느냐? 혁명은 고루한 거, 낡아 빠진 거, 이런 것을 제거를 하고 소위 말끔히 치워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하는 의미에서 하지요. 그래서 이 혁을 가죽혁이래죠. 우리가 발음을 할 때 가죽혁 하는데 우리가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그 털을 고기 잡아가지고 털 가죽을 이제 털이 묻은 가죽을 이제 가져오게 되죠. 뺏겨 가지고 오면 이 털을 제거해야 되죠. 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그죠? 물품을 만드는 것을 혁이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털이 묻은 가죽을 가져와서 털을 제거하고 우리가 필요한 뭐지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불로 째고, 그죠? 또 씻어내고, 불로 째고, 씻어내고, 또는 칼로 자르고,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혁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설문해자의 혁자를 표시하는 표현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행에 수생목이랍니다. 수생목. 그 다음 목생화 이래죠. 화생토 이래고 토생금이랍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금생수화는 이게 이제 상생입니다. 상생. 서로 살자 하는 상생이거든요. 그런데 혁신하는 데는 상생이 아니고 이제 저놈을 죽여야 되거든. 낡은 것을 없애야 되거든. 그러면 소위 요 자리가 요 금하고 화 자리가 바뀝니다. 금이 여기로 올라가고 화가 요렇게 옵니다. 그래서 바로 요렇게 이제 요렇게 되거든요. 자, 이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불을 끄고 불이 쇠를 놓고 쇠덩이를 놓고 쇠덩어리가 뭘까요? 나무를 찍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죠. 나무가 흙의 토양분을 뺏어 먹고
물은 땅은 뭡니까? 땅은 흘러가는 물을 가둔다 하는 게 이제 이게 상극의 원리입니다. 상극의 혁신은 뭐겠습니까? 혁신한다고 총칼을 든 쪽에서는 상대를 뭡니까? 죽입니다. 이게 극은 죽인다 이 말이거든. 그죠? 그래서 화와 금이 여기에 이제 보이는 겁니다. 여기 화가 있고 밑에 택이 오행으로는 물도 되지만은 금도 되거든요. 그래서 화극금 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쇠를 녹아서 불로 쇠를 녹아 가지고 쇳덩어리를 만든다 하는 게 조안에도 이제 보이고, 이 상극을 다른 말로는 금화송이라 합니다. 금화송. 금과 화를 바뀌었다. 금과 화가 상생해서 상극으로 갈 때 바뀌었다 해서 금화송이라 합니다. 금화송. 이 금화송을 상생상극, 하도낙서라고 얘기도 하는데, 지금 상극에서는 화와 금이 자리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거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계획이 철두철미했다 하더라도 혁명은 때가 있어야 됩니다. 혁명을 성공하지 못하면 어찌 될까요? 내가 죽습니다. 혁명을 하자고 그러면 성공하면 다행인데, 성공하지 못하면 어찌 되죠? 이게 부메랑이 돌아오죠. 부메랑이 돼서 내 목을 칩니다. 이게 이제 초구지요. 초구. 요 얘기입니다. 초구. 공룡황무지혁이라 이래 됐습니다. 공룡황무지혁이라. 누런 황소의 가죽으로 뽀끔 묶어 놓아라 이래 됐습니다. 우리 이 공자는 랩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랩. 똘똘마리 하는 랩 있죠. 사놔라 이 말입니다. 묶어놔라 이 말이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혁명을 하려고 그러면 혁명군이 소위 신발끈도 묶어 매야 되고, 허리띠도 묶어 매야 되고, 총칼도 뭡니까? 딱 장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장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사를 하려고 하는데 묶어놔라. 총칼을 전부 묶어놔라. 신발도 지금 묶어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로? 헐렁한 실, 가벼운 실, 끊어져 버리는 실이 아니고 아주 질기고 탄탄한 황소죠. 황소 가죽으로 묶어놔라. 황소 가죽으로 묶어놔라. 그래야 네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행동으로 못 옮기게 발도 묶어버리고 손도 묶어버리고, 그죠? 목도 묶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자님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보고, 요건 지금 주공의 얘기죠. 주공이 초구는 공룡황무지혁이라. 혁명을 나가는데 거사 직전에 가죽끈으로 시계 묶어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님이 표현하기를 황후지혁은 불가 이 유위하라. 거사 혁명이죠. 혁명을 단행할 수가 없다는 소리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소중에도 이쪽 소 청색이죠. 이쪽 소 적색이죠. 이쪽 소 백색이고 이쪽 소는 흑색이고 이 황무지요. 이 힘이 다 모여든 자리가 황색이라 했죠.
이 황색의 소, 황소가 힘이 세다 이 말이죠. 황소가. 그래서 우리나라 소가 힘이 세고 우리나라 소가 맛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 황소 가죽으로 튼튼히 매놔라. 자칫 거사가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부풀은 희망으로 나갔다는 목이 달아져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그 실례로 여러분들이 갑신정변을 잘 알죠. 갑신정변. 1884년 10월 17일이죠. 10월 17일 날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이 갑신정변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그러면 구한말 고종시대죠. 구한말 고종시대 때 그죠? 일본과 청나라가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었죠. 그때 자칭 개화파라는 친구들이 있었죠. 김옥규의,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남모르게 비밀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을 가서 소위 구석구석 탐방을 하면서 일본이 왜 갑자기 이렇게 잘 살게 됐는가 하고 소위 살피고 옵니다. 그래서 일본이 동양의 영국이라고 그러면 우리 조선도 동양의 프랑스가 될 수 있다. 우리도 개혁을 하자. 우리 몇 명이 하면 할 수 있다. 임금을 얻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개혁안이 있죠.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머리도 상투 있는 머리도 자르자. 그리고 고루고루 인재도 등용하자. 그래 해서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도 주자. 하여튼 그는 개혁안을 내고 개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혁명을 하는 날 고종 임금을 데리고 그죠? 그날 그 우정국이 소위 그 여는 날이었죠. 우정국을 여는 날이었는데 우정국을 여는 날 뭐 하지요? 수구파면 뭡니까? 보수 수구파죠. 개혁은 안 된다. 개화는 안 된다 하는 수구파들인데 이 수구파들을 뭡니까? 갑자기 일본군이 들어와서 뭐죠? 소위 총으로 사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때 이제 성공을 하고 소위 고종을 모시고 가서 3일 동안 있는데 민비가 어찌 됩니까? 청나라에 지원을 합니다. 청군을. 그래서 이 김옥균 일당을 소위 개화파 일당을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이게 소위 혁명이 끝나고 말았죠. 이걸 우리가 갑신정변은 3일 천하다 이랍니다. 3일 천하다. 3일 만에 일본군을 얻고 소위 나라를 개혁해 보겠다는 젊은이들이 소위 민비가 청나라군을 소위 얻고 이 세력을 제압하는 바람에 그 조탁하는 개혁도 하지 못하고 소위 몰락하고 말았죠. 이 얘기를 훗날 역사가들이 설명하기를 어째서 우리나라를 조선을 개혁하는데 일본군을 얻고 왔느냐 하는 것을 난센스를 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이제 소위 민비한테 청군에 밀리니까 어디 갑니까? 일본으로 이제 가게 되죠. 일본 옷을 입고 그죠? 소위
일본 말을 하면서 변장을 해가지고 일본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서 이제 소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느냐 이러면 이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다시 꿈을 꾸고 청나라에 이홍장하고 상하이에서 밀담을 하게 됩니다. 밀담을 하는데 소위 홍종우라는 소위 우리가 이쪽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암살자죠. 홍종우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시신이 자연히 이제 우리 서울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서울 돌아왔는데 뭐랄까 부관 참시가 됩니다. 부관 참시가 되고 이제 죽은 자를 여와서 갈기갈기 찢어서 이제 죽이는데 목을 쳐서 소위 걸었는데 그 글이 무도라고 씁니다. 대형 무도라. 대역을 뭐라고 그럽니까? 역적이다. 대역적이다. 그리고 무도한 놈이다. 이래가지고 효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양화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합정역 쪽이죠. 합정동 쪽에 해놓고 나머지 이 살은 갈기갈기 전국으로 보내서 소위 이런 역적의 만행을 이제 알렸다고 그랬죠. 자,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그 의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계획이 철두철미했다 하더라도 혁명은 때가 있어야 됩니다. 혁명은 성공하지 못하면 어찌 될까요? 내가 죽습니다. 혁명을 하자고 그러면 성공하면 다행인데 성공하지 못하면 어찌 되죠? 이게 부메랑이 돌아오죠. 부메랑이 돼서 내 목을 칩니다. 우리가 JP라는 양반 있잖아요. 김종필 씨도 5.16 혁명을 할 때 집을 떠나면서 돌아올 수 없을란지도 모른다 하고 부인한테 얘기를 하고 갔다죠. 그 얘기는 성공이 상당히 보장되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그러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소위 혁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여러분 좀 비유가 다르긴 한데 우리가 점심 먹는 시간을 해보세요. 버릇이 12시에 먹는 사람이 있는데 11시에 먹자고 그러면 배가 고프지 않아서 밥이 땡기질 않습니다. 근데 12시에 먹는 사람인데 1시가 돼서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막 헐떡거립니다. 밥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혁명도 때가 있다. 혁지시 대이제라 이랍니다. 혁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혁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모든 것이 타이밍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혁명은 어떻습니까? 성공하면 다행인데 성공치 못하면 어쩐다? 내 목을 내놔야 된다. 그죠? 이런 면이 김옥균의 소위 3.1천하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러 방북을 하려고 그랬는다. 그러면 다른 건 다 놔놓고 우리 임금에게 대통령에게 이익이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에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넷개죠. 넷개. 요건 이제 외개입니다. 그죠? 외개입니다. 외개는 대체로 혁명이 성공이 된 거로 봐야 되죠. 넷개는 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고 요래야 되는데 넷개입니다. 후회가 사라질 것이다. 해망. 후회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성실과 믿음으로 소위 이 혁명을 이루어 나가면, 그죠? 천명을 고칠 수 있다. 천명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길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혁명을 단행하려고 하는데, 그죠? 성공 여부를 우리가 소위 알아보는 거죠. 옛날 임금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뭘 할까요? 노동조합, 그죠? 노동조합이 예를 듭니다. 실질적인 건 아니니까 노동조합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죠? 개혁을 해야 되겠다. 또는 간호법이 예를 드는 겁니다. 간호법이 문제가 있어서 간호법을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정책을 정부가 입안을 해서 내놓는다 합시다. 내놓는다 할 때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노동자한테 입에 맞지 않으면, 구매에 맞지 않으면 보통 돌아오는 소위 불이익이 대단하잖아요. 또 이게 간호법이 간호사들에게 이익이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정책을 우리가 단행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정책자들이 하늘에 묻는다 이겁니다. 100% 완벽하지만은 하늘에 묻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천지인으로 봤을 때 아무리 인간들이 좋다 해도 땅이 안 받아주면 안 되죠. 아무리 좋다 해도 하늘이 뭡니까? 응해주지 않으면 안 되죠. 왜?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이잖아. 이 세상. 1상, 2상, 3상, 세상이잖아. 그죠? 이 세상이 동업하는 곳이잖아. 그죠? 한 집에서 동업하는 곳이잖아. 하늘은 천장을 맡고, 땅은 뭡니까? 구두를 맡고, 사람은 뭡니까? 마루를 맡아서 살잖아.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나라에서 필요하다는 정책이지만은 시절 인연이 안 맞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하늘에 이제 임금이 물어보는 거예요. 임금이 물어봅니다. 이런 경우는 노동부 장관이 물어볼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보사부 장관이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보니까 해망이라. 어떻고요? 후회가 사라진다. 후회가 없다. 이 정책을 펼쳐도 유부 믿음과 성실로서 이걸 잘 펼쳐가면 된다. 그죠? 그럼 뭡니까? 천명을 고쳐서 천명을 이행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좋고 간호사들도 좋은 정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해석을 작금에 맞춰서 해봤습니다. 이 실례가 김대중 정부에서 아마 암암리에 방북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추진했는데 학교에 있는 어느 선생한테 들었는데 우리 같은 소위 주역하는 양반이라서 그 당시에 민주연구이죠. 민주연구원을 맡아 있던 양반인데 그 양반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북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제 타진을 하기 전에 추진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DJ는 좀 북한하고 루트가 있었는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그런 성향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지요. 소위 박정희 대통령 때 핍박을 받으면서 일본도 가고 또는 미국도 가고 이런 식으로 망명도 많이 했던 양반 아닙니까? 그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마 북한 쪽으로 약간 어떤 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냥 생각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밑에 비서진들이 만약에 우리가 가서 김정일이하고 만나자 했을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만나서 서로 윈윈이 될까를 놔놓고 많이 연구하고 분석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놓고 이 정도만 안 되겠나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 뭐가 도움되는 일일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내놓고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수십 가지를 놔놓고 우리가 이런 비서진들이 하늘에 물어봤답니다. 기회를 얻었답니다. 하늘에 우리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러 방북을 하려고 그러는다. 그러면 다른 건 다 놔놓고 우리 임금에게 대통령에게 이익이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에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택화협계, 택화협계면 혁신하라, 혁명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1 나와서 뭡니까? 시기가 되지 않았다. 행동을 묶어라, 총도 묶어놔라, 생각도 묶어놔라 이래 되는데 4가 되니까 뭐죠? 4가 되니까 후회가 없어질 것이다. 주저주저했던 후회가 사라질 것이다. 성실이 있어야 된다. 믿음과 성실, 준비가 아주 착실해야 된다. 그죠? 그래 되면 뭡니까? 천명. 임금이 하는 일은 천명을 행하는 거죠. 천명을 요거는 고친다 아니고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길이니까 윈윈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각하 갑시다. 갔다는 거예요. 북한 공항에 생각지도 않는 김정일이가 마중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후에 들리는 얘기가 김정일이 어때서 당시 마중 나왔느냐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러니까 내보다 나이 많은 어른이 아니냐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7.4 공동성명 하는 게 7.4 공동성명. 이후락 씨가 갑자기 중앙정부에 나타나가지고 국민 여러분, 내가 지난 며칠 날 북한으로 가가 김일성 수령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 평화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래 했는데 결국 성사가 안 됐거든. 많은 임금들이 여러 루트를 해도 성사가 안 됐는데 어이구 뭐지요? 우리가 6.25 이후 38선이 끊고 그죠? 38선이 꺼지고 처음으로 방북해서 북한의 소위 수령을 처음 만난 임금이 DJ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DJ가 소위 방북안을 놓고 하늘에 물어봤는데 그 기회가 바로 성공의 기회였습니다. 그게 뭐냐? 타이밍이 됐다. 밥을 풀 때가 됐다. 밥을 먹을 때가 됐다. 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정희 소장이 우리가 거사를 도모하고 있는데 뭐 날짜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죠. 거사가 성공하였냐 물으니까 그 자리에서 택화역계 오라고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써줬겠죠. 그 택화혁의 주체가 이 오지요. 오입니다. 오는 보통 우리가 임금, 그죠? 가장 또는 뭡니까? 회사 사장, 회장, 뭐 이제 장을 얘기하죠. 이런 사람을 두고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소위 혁명을 하면, 혁신을 하면 어떻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요 효사가 이렇습니다. 대인이 호변이라. 보통 군자가 정치까지 하는 사람이면 우리 이걸 대인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군자가 도덕하면 도덕군자가 되죠. 정치를 하는데 군자의 덕을 쌓지 못하면 그냥 뭡니까? 정객입니다. 정객. 그죠? 정치하는 나부랭이. 그죠? 근데 이 정치하는 사람이 막 흔히 우리가 임금이라 합시다. 임금이 상당히 뭡니까? 성군이죠. 성군적 소양이 있으면 우리가 부르기를 대인이라 해야 됩니다. 이 대인이 상당히 높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무술 영화를 보면 대인 가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남의 호칭을 높여주는 호칭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죠? 절대로 그게 내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면 내가 높아지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호칭이 대인을 쓰는 경우는 오는 강건 중정하니 이 중정한 자리 있죠. 중정한 자리인데다가 또 뭐지요? 소위 혁신을 주도하는 주동자의 자리, 임금의 자리가 있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느냐? 대인이 호변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호변이라. 호변이 뭡니까? 임금처럼 변화를 한다. 이 말. 임금처럼 변화를 한다. 호랑이처럼 변화한다. 우리가 옛날에 소위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임금 정도 되면 사냥을 가도 호피를 입고 가죠. 호피를 입고 간다. 그 표현이 산중대왕 하는 거예요. 산중대왕이 호랭이잖아. 그래서 임금을 호랭이에다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호랭이는 뭐죠? 여름 되면 뭐 합니까? 큰 털은 다 소위 가리를 합니다. 큰 털은. 그죠? 그 다음에 가을이 들어오고 가을이 들어오면 어찌 될까요? 잔털을 아주 세밀하게 박습니다. 이걸 이제 모선이라 그러는데 이 단어를 모선이라 하는데 털가리를 하는데 이 털가리가 혁입니다. 혁신 가리하는 거. 그죠? 가리. 갈것자가 가리잖아. 그죠? 그고 낡은 거. 그죠? 오래된 거. 소위 그런 것을 가리하는 거니까.
바꾸는 거죠. 거스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털을 잘 섰죠. 여름 되어 어쨌습니까? 여름 되니까 덥죠. 그러면 큰 털은 뽑아버려야 됩니다. 합니다. 그리고 가을 때면 이제 겨울이 오죠. 겨울이 들어오면, 가을 때고 겨울이 들어오면 뭡니까? 찬바람이 오니까 춥죠. 추우니까 소위 바람 들어오는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막으려고 잔털을 박죠. 잔털을 박습니다. 예. 이런 뭐 추워도 빈틈없이 할 때 그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호변한다 이랍니다. 호랑이처럼 변화에 능하다 이 말입니다. 목을 칠 때는 치고 상을 줄 때는 주고, 그죠? 예. 돌을 뜰을 때는 뜰고, 그죠? 예. 막을 때는 막고, 나라를 칠 때는 치고 또 나라를 도울 때는 도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오늘 일본에 보니까 어제 유수가 세분 뭐 G7 카죠. G7 정상회담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날아온대요. 참 대단한 친구죠. 그 양반이 뭐 우리가 희극 배우 개그맨이었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으로 변신해서 저 어려운 전쟁을 지금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죠? 국제적 공조를 얻기 위해서 오늘 날아와서 호소를 한답니다. 직접. 참 변화에 능숙한 사람이죠. 예. 그게 바로 대인의 모습입니다. 여름인데도 부채 하나 안 들고, 겨울인데도 뭡니까? 삼베옷 입고. 그럼 대인이 아니잖아. 그런 사람이 임금하면 백성들 다 굶게 죽고 떠 죽게 만들잖아. 그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대인인데, 그게 뭐냐? 호랑이처럼 변화에, 개혁에, 혁신에 능수능란하다. 이 말이 호변이죠. 이런 사람이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소위 전쟁에 만약에 나간다고 그러면 이기겠느냐? 그죠? 나가면 이기겠느냐? 또는 뭡니까? 저 나라에, 피폐한 나라에,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 전쟁하는 나라에 우리가 원조를 해줘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없겠는가? 라고 만약에 하늘에 묻는다고 하면, 그 대인의 소위 행동은 호랑이처럼 변화에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미점이라 점을 칠 필요 없이, 예촉하게 맞다. 점을 칠 필요 없다. 바로 행하라. 예. 생각이 바로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점 칠 필요 없다. 주역 365 효사 중에 점이라고 나오는 거는 요 글뿐입니다. 점 칠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냐? 믿음과 성실로서 지금 전쟁에 임하고 원조에 임한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잘 풀려서 해결되어 나갈 것이다. 이랬습니다. 공자님이 이 문장을 가지고 풀기를 대인호변이 뭔 말이냐 하니까 대인은 그 문체가 빛이 요란하다 이랬습니다. 빛이 요란하다. 요거는 태양이죠. 요거는 빛이죠. 태양의 빛이 만방에 만 백성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또 뭐가? 문학하면 뭡니까? 글도 되지요. 학식도 되지요. 그죠? 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그 모든 것이, 그죠? 나타나는 빛입니다. 빛이 빛무늬죠. 빛무늬가, 그죠? 온 세상을 밝히고, 더 남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택화협계가 대체로 혁명을 하고 나면, 낡아 빠진 악습을 거세하고 나면, 그죠? 4, 5, 6, 그 후는 상당히 좋아지는데, 그걸 단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혁명을 단행하는 사람이 이제 임금이죠. 예, 임금이 시절 인연에 맞춰서 딱딱 전쟁도, 전쟁할 시에 하고, 또는 뭡니까? 소위, 원조할 시기에 딱딱 하기 때문에, 그죠? 점칠 필요 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도 좋다. 이랬습니다. 이 예가 5.16 비사를 쓴, 소위 여명의 시간인가요? 그 책에 보면, 박정희 소장이 비술장 박태준을, 소위 서울 장안에 가장, 소위, 점을 잘 본다는, 사람한테 보냈답니다. 3일 전에. 예. 그래서, 성공을 하겠느냐? 우리가, 거사를 도모하고 있는데, 뭐, 날짜까지 얘기할 필요 없죠. 거사가 성공하겠냐? 물으니까, 그 자리에서 택화역계 오라고 얘기를 해줬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글을 써줬겠죠? 당신이 모시는 주군은, 이게 대인이죠. 예. 세상의 변화에 호랑이처럼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요번 게임은 점을 쳐보지 않아도 믿음이 있다. 성공이 확실하다. 당신 주군은 그 문체가 만 백성을 비추고도 충분할 만큼 뭡니까? 태양이 밝고 희망찬란하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소위 박정희 소장한테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막 그런 비사가 있는 게 구호이기도 합니다. 예. 한 일을 하면, 그죠?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잠시 머뭇적거리다가 밥 먹자 하는 소리 되면 똑같이 이 사람도 와서 밥 한 그릇, 놀도 온 사람도 밥 한 그릇이죠. 상육입니다. 상육. 윗자리죠. 여기는 이제 혁명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혁명을 시작도 하질 못했죠. 그럼 이 혁명이 끝이 났네요. 그러니까 혁명 후에 탕평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탕평인사. 절대로 치우치지 않는 소위 자리를 주는 거지요. 공적을 가지고 줍니다. 어떤 세상이든 간에 한 일을 하면, 그죠?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잠시 머뭇적거리다가 밥 먹자 하는 소리 되면 똑같이 이 사람도 와서 밥 한 그릇, 놀도 온 사람도 밥 한 그릇이죠. 그죠? 소위
이 공을 놓고 얘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역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세상 이치죠. 세상 이치. 세상 이치. 목숨 걸어놓고 뭡니까? 혁명을 했는 게 이 혁계입니다. 목숨 걸어놓고. 그죠? 성공을 하지 못했으면 뭡니까? 바로 죽었죠. 성공을 했으니까 지금 뭡니까? 막 동장 자리도 하나 끼차고 판서 자리도 하나 영의정 정승 판서 자리도 끼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정어정쩡 하다가 무임승찬 친구들도 있죠. 아까처럼 저 친구는 땀을 뻘뻘 흘리고 일했는 사람이고 이 친구는 뭡니까? 그늘 아래서 햇빛을 피해서 그죠? 쉬다가 밥 먹자는 소리에 숟가락 드는 사람 아이가. 그죠? 그래. 이런 사람과 땀 뻘뻘 흘린 사람과 그늘에 쉰 사람이 대우가 같아야 되겠나 이 말이야. 그죠? 그 얘기를 지금 이미 주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대. 그죠? 탕평인사가 뭡니까? 농공행상이죠. 농공행상. 농공행상입니다. 어느 사람이 공이 더 있었는지 없었는지 논해가지고 뭡니까? 상을 주자. 상을 주지 말자.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육은, 상육은. 군자 표변이라. 군자는 뭡니까? 표범입니다. 이렇게 표범. 표범처럼 뭡니까? 변화에 능수능란하고 군자는 그죠? 봄 되면 쑥떡 해물 줄 알고 여름 되면 뭡니까? 냇가에 가서 발 담글 줄 알고 가을 되면 뭡니까? 나락밭에 가서 추수할 줄 알고 겨울 되면 뭡니까? 방 안에서 움츠리고 독서할 줄 안다는 게 군자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뭡니까? 변화에 소위 호랑이처럼 표범도 그렇게 능수능란하다 이 말입니다. 좀 표범이 나왔죠? 이거 먼저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소위 용맹도 하지만은 변화에 능수능란하기도 하지만은 뭐가 있나? 신령스럽답니다. 신령스러운 소위 짐승이랍니다. 그런데 표범은 그런 용맹도 있고 변화에 능수능란한 것도 있는데 이 신령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를 하나 낮춰놨죠. 예. 무슨 뭐 덩치도 적고 크다고 있습니다만은 그 무늬도 우리 호랑이 무늬가 대단하잖아요. 선명하잖아. 그런데 표범은 붉은 검은기가 더 많습니다. 예. 이거는 뭐죠? 황색기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금색기가 더 많고 요거는 검은색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령기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다 보니까 그 신령기 있는 거는 호랑이로 소위 표현을 했고 신령기가 없지만은 호랑이 같이 변화에 능수능란한 거는 표범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위는 혁면이라. 이 군자는 이 뭡니까? 군자는 뭡니까? 아까 소위 이 혁명할 때, 혁신할 때 소위 땀을 마다하지 않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자기 몸을 뭡니까? 돌보지 않고 일한 사람이기 바로 군자이고 이 소위는 뭐냐? 소위는 일은 하지 않고 땀은 흘리지 않고
농공행상한다 하면 뭡니까? 새벽부터 먼저 와 기다리는 게라. 그죠? 여러분 요즘은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추첨한다 하니까 전날 저녁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자리 깔고 기다리는 사람 있잖아. 그게 똑같아. 예. 그러니 이 소인배는 그런 유다 이거죠. 우리가 흔히 군자와 소인을 우리가 비유를 할 때, 그러면 어째느냐? 이 사람은, 소인은 이런 표본과 다르잖아. 얼굴 면자죠. 얼굴만 시시때때로 뭡니까? 헤헤 호호 히호 한다는 겁니다. 얼굴만 헬쪽헬쪽 뭡니까? 변화를, 혁신,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우려될 때는 소리를 내고 아픈 거 전혀 관계 없어요. 배고프다 밥에다 물 두면 배고프다고 먹어요. 응? 배고파 죽을 신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느 자리라도 장관 자리라도 지사 자리라도 하나 얻으려고 하니까 별짓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때 얼굴이 헬쪽헬쪽 한다는 겁니다. 이 글자가 뭐죠? 난면자 낫은 뭡니까? 낮이랍니다. 대낮. 그죠? 대낮이단 말이에요. 대낮이 뭡니까? 태양이 있는 쪽이니까 환하게 드러내고 헬쭉헬쭉 한다. 어둠이 뭡니까? 설설설설 얼굴을 돌려가면서, 그죠? 예, 피하고, 밝게 드러내야 될 쪽에는 이럴 쪽에는 일을 안 하고, 못 맡길 때는 못 맡기고, 이러는 게 이제 소인의 얼굴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은,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위 농공행상을 할 때, 군자는 물론 좋은 자리를 줘야 되겠지만, 소인배는 주면 안 되죠. 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요거는 전벌하면 흉하다 하는 소리는 뭐냐? 이놈이 나중에 배신 때릴 수도 있다. 그래, 다시 말하면 농공행상에 들어온 사람이잖아. 이 100명 속에 99명일 수 있고 100번째일 수 있잖아. 이 소인이 일은 안 하고 뒷걸음치다고 그늘 밑에서 쉬었던 놈이잖아. 그렇지만 이놈을 제외해서 목을 치면 어쩝니까? 이 친구가 여기에 잘잘못을 나중에 고발하는 놈이 되잖아. 그러니 흉하다. 그래 하지 말고 거정해야 길하다. 이 말은 뭡니까? 자, 요건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는 응대를 바로 하지 말고, 침묵으로, 그래 하고, 속으로 뭡니까? 저울질 하고 넘어가야 길하다. 필요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 주는 기라. 그죠? 논뚝 지키는 자리라도 하나 주는 기라. 옛날에 참봉 가는 거 있잖아. 능지기. 그런 거 하나 주는 기라. 왜? 이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자, 한 번 더 얘기하면, 농공행상을 하는 상육의 자리에서 혁명이 끝났습니다. 군자 같으면 소위 표범처럼 능수능란하니 좋은 자리에 줘도 뭡니까? 개혁 이후에, 혁명 이후에 좋은 자리를 맡겨도 그 책무를 다 하지만은 소인은 뭡니까? 그런 게임짭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런 깜냥이 안 된다는 거야. 그때 얼굴만 뭡니까? 밝은 쪽으로 어두운 쪽 휘딱 하는 놈이라는 거지. 이런 놈을 잘 다루어서 농공행상을 해야 좋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록을 보더라도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잡아라 이랍니다. 나를 잡아라. 메시의 학고 이랍니다.
혁명은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혁명은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농사도 타이밍이죠. 우리가 자식을 얻는 것도 타이밍이죠. 부부가 타이밍이 딱 맞아야 내가 자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죠. 그걸 못 맞춰서 3년,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죠. 예. 자, 요게 2가 중정입니다. 중정. 요게 5가 중정입니다. 중정은 뭡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혁명을 하는데 2가 되면 어떠냐? 6기가 되면 어떠냐? 딱 혁명을 할 그날이다 이 말입니다. 혁명은 타이밍이랬습니다. 예, 딱 그날이다. 자, 우리가 부부가 학궁을 한다 할 때 딱 그날이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임금들이 날 받아가지고 합방을 했죠. 또 어느 옛날 양반 댁에는 다 그래 했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가 뭐 아들 며느리 방에 안 여잖아. 딱 그날 돼야 여주잖아. 그래서 기일 또는 이일하기도 합니다. 이게 기일 또는 이일하기도 합니다. 이일. 예. 막 우리가 이 4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요렇게 썼을 때, 이건 뭐 금방 나온 얘기인데, 여기 없는 얘기인데, 기는 뭡니까? 여기에도 기운이 열리고 돌지요. 들락날락 하죠. 여기는 지금 뭡니까? 기운이 뭡니까? 여기만 열렸죠. 그죠? 요건 뭡니까? 기운이 완전히 닫혔죠. 그죠? 요건 뭡니까? 기운을 쓰지 못해서 뭡니까? 뻣뻣해졌죠. 우리가 시체할 때 이래 쓰죠. 요거는 이건 기운 기자입니다. 기운 기자입니다. 기가 뭡니까? 앞뒤로, 좌우로, 그죠? 상하로 다 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요게. 그죠? 요건 뭡니까? 요 막혔습니다. 막혔습니다. 요거는 아까처럼 뻣뻣합니다. 그래서 앞뒤가 소통이 잘 되는 그날 기일이 돼야 마침내 이에 혁명을 단행할 수가 있다. 그럼 뭡니까? 혁명을 나아가도 길하다. 정복하라도 길하다. 예? 그래서 허물없다. 공자님이 이걸 상활. 기일의 혁진은 딱 혁명도 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야 혁명이 완수된다는 소리는 뭐냐? 그래 행해야 혁명이 뭡니까? 즐거움,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다. 요 보세요. 길한 거하고 기쁨하고 뭡니까? 배가가 되죠. 보입니까? 길이 보입니까? 기쁨이 보입니까? 길이 보입니까? 기쁨이 보입니까? 배가가 보입니까? 요런 게. 그죠? 길도 희도 배가가 된다. 그죠? 그래서 행육가야라. 딱 그날 돼서 혁명을 일으키면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성공한다 이 소리입니다. 예. 만사에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무슨 결정을 해서 혁명을 가하려고 그러면 혁명을 가하려고 그러면 딱 그날이 돼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흔히 옛날에 우리 그 동네 풍습 중에 이사 가는 날도 이장하는 날도 뭡니까? 우리가 찾고 보고 이래죠.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는 나중 얘기고 더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뭡니까? 임금도 그죠? 소위 능을 만드는 일, 또 뭡니까? 혁명하는 일, 총칼 다루는 일, 그죠? 이것을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록을 보더라도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잡아라 이랍니다. 나를 잡아라. 메시의 학과 이랍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장가간다고 그러면 장가가는 만큼 혁명이 어딨노? 처자가 시집간다고 그러면 그만큼 혁명이 어딨노? 그죠? 처자가 신부가 되는데 총각이 뭡니까? 남편으로 신랑으로 어른이 되는데
그죠? 그 혁명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과거의 이력을, 지내간 세월을 잘 곰곰이 생각해보고 잘잘못을 잘 다스려가 뭡니까? 다가오는 시절을 밝혀나가도록 해라. 그게 혁명이다. 대상입니다. 공자님이 이 전체 혁계를 보고 인문학적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거듭 얘기하지만은 공자님처럼 이렇게 표현하기가 세상에서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공부해도 이 표현 이래 하기가 힘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을 보면 이 말입니다. 이 상에서 말하기를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이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이런 음양양양 음양하는 그림을 보면 말하기를 연못 가운데 불이 들어있으니 연못 안에 불이 들어있으니 연못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글 그대로 씁니다. 이 글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그림에서 나왔다. 다시 한 번 더. 글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림에서 왔다. 그림이 뭐냐? 곧 글이다. 그죠? 그래서 이 문하는 거를 문양이래죠. 문양. 문양이 뭡니까? 그림이죠. 그 다음에 문자. 같은 말이거든요. 그걸 문양을 자로 옮겨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이게 증거가 되잖아. 그죠? 한 번 더. 이 상에서 음양양양 음양. 이 상에서 말하고 있다. 뭐 연못 가운데 불이 들어 있으니. 그럼 뭡니까? 불이 연못으로 막 벌벌벌벌 끓겠죠. 그죠? 예. 군자는 그걸 혁명이라 하니. 그죠? 군자 같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소인배 같으면 소인 뭐지요? 소인 혁명하는 친구 있잖아. 자기 이익이 생기면 낯짝 내고 자기 이익 생기지 않으면 뭡니까? 낯짝 천년가도 볼 수 없는 사람 있잖아. 친구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그죠? 형제도 그렇고 그런 걸 우리가 소인 혁명이라 한다 아이가. 그죠? 그러니 네가 듣는 네가 군자 같으모 이 말 아이가. 이걸 본받아라. 그죠? 이걸 본받아라. 뭐를? 지내간 역사를 잘 다스리고, 지내간 역사입니다. 과거죠. 과거 중에 뭡니까? 지내간 달력도 있죠. 달력이 세월 아이가. 지나간 세월을 내가 100살이면 100년간 잘 해놓으라겠잖아. 그죠? 그걸 잘 다스려서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절 인연 있죠. 지금 만약에 60살이면 아직 40 남았잖아. 최소한 40 남았잖아. 그죠? 예, 여러분 만약에 50살이면 최소한 50이 남았잖아. 요새 말하되 재수 없으면 120 산다고. 그죠? 자다가 1일 남으면 이제는 100살이라. 그죠? 그러니 과거의 이력을 지내간 세월을 잘 곰곰이 생각해보고 잘잘못을 잘 다스려가 뭡니까? 다가오는 시절을 밝혀나가도록 해라. 그게 혁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혁명이다. 뭐가 혁명이냐? 뭐가 혁명이냐? 90살 영감이 있어. 오늘 아침에 자식들한테 뭔 얘기 할까요? 이 영감이 이런답니다. 89 저녁 밤 12시 자정까지 일은 일도 아니다.
이걸 전체로 점수를 매기면 후회투성이다. 새날이 밝았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살자. 새로운 마음으로 살자. 아주 참 훌륭한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치력명시입니다. 그게 뭐고, 그 할아버지가 오늘 그날은 뭡니까? 혁명의 D-Day로 잡는 거라. 혁신의 D-Day로 잡는 거라. 그죠?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무슨, 누구처럼, 별을 단 사람이라서, 혁명을 일으키겠나? 또, 누구처럼, 직급이 높고, 재력이 높아가지고 회사를, 혁신시키겠나? 그죠? 그래, 아니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과 중에서, 그죠? 잘된 것은 더 잘되게 하고, 혹시 잘못돼서 후회되고 근심거리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그죠? 더는 후회도 근심도 남기지 않도록 그 시절 인연을 잘 밝혀나가야 된다. 치력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시간상 요 얘기는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